한 여인이 쓰러진 남성을 보며 카일이라고 말합니다. 카일이라는 남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습니다. 몸까지 떠는 걸 보니 그녀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이제서야 겨우 이 세계에 온 이유를 깨달은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죽은 카일을 안고 울부짖는 그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책 속 헤스티아라는 엑스트라일로 빙의를 한 우리의 주인공. 가족도 없고 혼자이지만 돈은 엄청 많습니다. 덕후가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덕질을 해야겠죠? 그래서 신분을 삽니다. 소설 속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면회마다 참석합니다. 돈 많으니까요. 소설 속 여주인공 분홍색 머리가 예쁜 디아나, 황태자라고 하는 남주인공 헬리오스, 서브 남주 카일루스가 있습니다. 이 소설책의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해서 신이 내린 권능이라고 불리는 치유력을 가진 성녀 디아나가 약한 사람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뭐 이러쿵 저러쿵 합니다. 당연하게도 남주인공 헬리오스와 서브 남주 카일루스는 사랑에 빠지죠. 그래서 헬리오스는 언제나 내 생각이 옳다 하면서 전적으로 지지를 하고요. 카일은 언제나 난 너의 뒤에서 떠받치겠다 라면서 곁에 있겠다라는 식으로 디아나를 지지합니다. 당연하게도 이 소설책에도 악녀가 있습니다. 레토나 공녀입니다. 여주인공인 디아나를 평민이란 이유로 괴롭힙니다. 디아나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서브 남주 카일루스가 총대를 메고 공작의 비리와 그들의 죄를 빌미삼아 바로 녹차를 마시게끔 합니다. 셋이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안 디아나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손절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소설 원작처럼 남주인공인 헬리오스와 디아나는 이제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합니다. 소설 속에 들어온 지 1년 만에 엔딩. 정말 행복하게 결혼하는 모습을 끝으로 이제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카일루스가 원작대로 디아나와 이어지지 않았지만 행복하기를 비는 헤스티아, 현실로 돌아갈 생각에 기대 중인 헤스티아. 하지만 돌아가지 못합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다시 잠을 자지만 1년을 더 소설 속에 갇혀요. 그만턴 재산을 덕질하다 다 썼고요. 엔딩 이후에는 산속에 오두막 하나, 그 정도밖에 남은 게 없는 거지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족도 친구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이 세상에 본인 혼자 타인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이 공포 속에서 점점 헤스티아는 배져갑니다. 하지만 그 중에 헤스티아를 제일 괴롭게 하는 건 바로 카일루스. 후작의 끊임없는 자살 시도입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와 가장 사랑했던 여인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충격을 못 이겨내고 삶의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무려 1년 동안 자살 시도를 합니다. 최애만이라도 행복하길 빌었습니다. 현실로 돌아가기를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본인의 현실을 비웃듯이 똑같이 소설책 아니었습니다. 결국 최애처럼 죽음을 바라는 헤스티아. 그때 카일루스가 나타납니다. 꿈인 줄 아는 여주. 때마침 집사와 병사들이 카일루스를 찾으러 옵니다. 냅다 숨어버리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주의 허리를 감싸는 최애의 손. 여주 뒤에 느껴지는 최애의 몸과 체온. 과연 덕후가 버틸 수 있을까요? 완전 혼란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미안하다 하는 최애. 하지만 여주에겐 그저 포상 그 자체. 최애를 도와주고 싶은 여주는 버려진 최애를 집으로 주워옵니다. 내 집에 최애가 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숲속에는 어떤 일로 왔는지 물어보니 여주가 이 세계에서 사라지고 싶다 라고 하는 걸 들었다. 너도 말 못할 사정이 있나 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여주는 그동안 참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터져나와 영문도 모를 일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 심지어 나라는 인간으로도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이젠 희망도 없다. 그 말을 듣는 카에 혼자가 된 여주에게서 본인과 비슷하다는 걸 느낍니다.
카엘도 버림받고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말을 하죠. 숲에는 죽으러 왔다는 걸 알아챈 헤스티아.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지 죽으려고 한 건 아니다. 근데 너는 나보다 강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에 헤스티아는 충격을 먹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던 최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비록 서브남주였지만 그럼에도 빛났던 최를 다시 보고 싶다는 삶의 목표가 다시 생기는 계기가 됩니다. 바로 행동에 나서는 헤스티아. 그동안 내가 소설 속에 갇혀있던 이유가 카엘에게 다시 삶의 의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최에게 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집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헤스티아를 기다리는 것은 싸늘하게 식은 카엘입니다. 카엘의 죽은 모습을 본 헤스티아. 본인의 존재의 이유를 깨달은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남은 헤스티아의 희망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카엘이 남긴 쪽지에는 미안하다는 말과 보상에 대한 글이 써 있었고 카엘의 죽음을 신문 1면을 장식하지만 얼마 안 가서 디아나와 헬리오스의 불화로 금세 잊혀집니다. 2년도 채 못 갈 그런 사랑은 때문에 카엘은 상처받고 죽었습니다. 결국 헤스티아는 정신마저 완전히 붕괴돼 버립니다. 신전을 찾은 헤스티아.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 세상에는 카엘루스가 없어요. 그것도 혼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여주는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헬리오스와 디아나 때문에 죽었다. 그들이 죽인 거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신이 있다면 카엘이 버려지고 죽어야 했다면 이 세계로 온 이유가 있다면 본인의 목숨이라도 바칠 테니 최애를 살려라! 라고 소리칩니다. 정신을 차리니 익숙한 장소, 건강한 몸. 그렇습니다. 바로 디아나와 헨리의 결혼식 날 밤으로 회귀한 겁니다. 또한 카엘이 처음으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날입니다. 당장 마부에게 달려갑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금융치료, 다시 주어진 기회라면 디아나와 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짐하는 헤스티아. 왜냐? 따스한 공기처럼 자신의 모든 걸 바친 카엘루스는 디아나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디아나와 엮이지 않게끔 하려는 거죠. 후작저에 도착한 헤스티아. 살벌하게 말합니다. 겁먹은 경비, 이어서 페이크 작전. 그렇습니다. 최애를 위하는 건강한 오타쿠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돌파하며 생각합니다. 디아나가 카엘에게 받은 것, 디아나가 얼마나 많은 걸 카엘에게 받았는지, 그런 카엘에게 본인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깨닫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다짐하는 헤스티아. 자, 도착합니다. 자살 직전인 최, 그 와중에 예쁜 최를 향해 달려갑니다. 헤스티아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카엘루스를 뻥 차버린 디아나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냅다 황소처럼 들이박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황소, 아니 헤스티아라고. 그리고 너의 부인이 되어주겠다. 선언하는 우리의 여주.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오늘 알아본 웹툰은 버려진 나의 최애를 위하여 입니다. 그래서 작가님의 다른 작품으로는 망했다, 남캐에 빙의하다니, 내가 조연이었다, 정부 프란시스의 초상, 자, 등등 여러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버려진 나의 최애를 위하여 오디오북으로도 출시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등장인물들의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디서든요. 그건 영상 설명 여기 하단에 적어 놓겠습니다. 여기 밑에 가서 더보기 누르시면 될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따다닥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제발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안녕.